학사공 황낙공 한반도 도래설 종합 제1설 평해왕씨 족보 1604년 갑신보 신라의 상고시대에 황장군이란 사람이 있어 고장군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동시에 들어왔으니 곧 황은 월송 북쪽 기슭에 살았는데 아직도 황장군터가 있고 구시는 구미 북쪽 나루에 정박하였으니 이로 인해 이름을 구미진이라고 한다. 평해왕씨 족보 1770년 경인보의 후한 건무연대 25에서 50년 로부터 시작되었다. 바가에서 배를 타고 한나라로부터 온 것과 포송이 옮겨온 것과 황장군이 산을 만들었다는 기성의 고사로 전해지고 있으나 모두 년대가 멀어서 그것을 무엇이라 일컬어 기술할 수가 없다. 상조왕씨 1867년 족보에 오늘날 황씨 시조가 어느 때 어디서 오시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한간에 전해오는 바로는 후한 광무제 4년에 중국의 유신 황낙께서 교지국의 사신으로 가시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신라 동부해상에 표착하시어 평해군 동쪽 월송봉 남쪽에 살며 스스로 황장군이라 부르시었다. 그대가 유리왕 5년 서기 28년이었다. 그 후 석주께서 고려에 벼슬을 하여 상주국을 지내셨고 그 후 큰 증손자가 갑구는 창원에 거주하셨고 둘째 을구는 상주에 거주하셨으며 막내인 병구는 장수에 거주하였다. 갑을병 세파는 같은 할아버지 상주국의 후손이지만 각자가 거주하던 곳의 지명을 따라 봉관을 삼았고 이를 호족으로 정리하니 처음으로 세파가 갈라지게 되었다. 제2설 회덕황씨 1678년 무오보 고려 때 황공휘락이 계셨는데 중원의 조정의 예부상서로서 관서지방 평안남도 안주에 유배되었다. 이분께서 세 아드님이 계셨는데 창원, 화덕, 평해, 옥천 등의 현에 사시면서 각기 사시는 곳으로 관양을 삼았다. 회덕이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 황씨가 이 나라에 나타난 것이 500년이 되었다. 창원, 평해 옥천에 분파된 줄기를 찾지 못하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제3설 평해 구시족보 평해 구시 시조 구대림은 당나라 장군으로서 663년 일본의 사신으로 가다가 동해에서 풍랑을 만나 경상북도 평해의 월송정 부근에 표착하여 해안의 남쪽 언덕 미포의 터를 잡고 세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구대림이 살았다는 곳을 구미진이라 부른다. 제4설 창원왕씨 호장공파 1984년 족보에 같은 평해왕씨인 초국 황위 개옥이 소장한 가첩에는 황낙공은 그보다도 훨씬 후인 서기 625년 당보종 8년에 당장군 이세적이 그 사위인 황낙공을 데리고 동국에 왔는데 황낙공은 돌아가지 않고 평해월송정에 세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5설 1545년 서산대사에 황영암기 위 기록 산은 혼돈 위 뼈여 바다는 혼돈의 피다. 동해 안에 한 산이 있으니 이름은 지리산이라 하고 그 산의 북쪽 기슭에 한 봉우리가 있으니 이름은 반야봉이라 하며 봉우리 좌우에 두 제가 있으니 이름은 황령과 정령이라 한다. 옛날에 한나라 소재가 즉위한 지 3년 BC 84에 마한의 왕이 진앙과 변한의 난리를 피하여 이곳에 도성을 쌓을 때 황정두 장군을 시켜 공사를 감독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제를 이름하고 도성을 72년 동안 보호하였다. 해설 기록으로 살펴본 황낙공의 한반도 도래설 평해왕씨 1604년 갑신보와 1770년 경인보에는 황낙공의 이름이 거론되질 않는다. 다만 황장군이 서기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왔다. 1604년 갑신보에는 황장군과 구시가 함께 월송에 들어왔다. 황낙공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회덕황씨 1678년 무오보에 기록되길 중원의 예부상서로 평안남도 안주로 기양으로 왔다. 라는 기록으로 원나라 예부상서를 지냈다는 것인데 원나라는 1271년에 생긴 국호입니다. 그러니까 황낙공은 1271년 이후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867년 상조왕씨 족보에 후한 광무제 4년에 중국의 유신 황낙께서 교지국의 사신으로 가시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신라 동부해상에 표착하시어 평해군 동쪽 월송봉 남쪽에 살며 스스로 황장군이라 부르시었다. 그대가 유리왕 5년 서기 28년이었다. 황낙공의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오셨다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평해왕씨와 상조왕씨는 황낙공께서 신라시대에 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덕황씨는 1271년 원나라 시대에 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24년 정보대방, 1937년 강원도 최종예방에서 발간한 동국만생보상에는 위 1설과 2설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호간의 와전이 되어서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해구시들은 황낙공과 함께 서기 28년에 평해에 같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평해구시들은 663년에 일본으로 사신 가다가 풍랑을 맞아 평해에 왔고 황씨들은 월남으로 가다가 풍랑 맞아서 평해에 왔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고,
을고, 병보설에 대한 문제점. 평해 황씨 족보상에는 갑고, 을고, 병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1678년 회덕 황씨 족보의 창원, 평해, 옥천, 회덕. 1867년 갑구는 창원, 을구는 상주, 병구는 장수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갑고, 을고 병고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주왕씨의 늙은이 구자가 누군가에 의하여 1867년 이후에 갑고, 을고, 병고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정고대방 1931년 만성대동보 상에는 항상 창원왕씨가 제일 먼저 소개되어 있지 평해 황씨가 먼저 소개된 책은 없습니다. 상주왕씨 족보에 의하면 갑고가 창원이요, 을고가 상주요, 병고가 장수입니다. 종합하건대 1867년 이후 누군가가 갑고가 평해, 을고가 장수, 병고가 창원이라는 설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봐도 시조를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실제 인물도 아닌 갑을병입니다. 그리고 1937년 동국만생보에도 없는 갑고는 기성군, 을고는 장수군, 병고는 창원백이라는 것도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것을 1963년 한국중앙종친회가 발족되면서 한국 황씨의 시조는 1937년 최종의 방에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황낙공을 시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28년도에 평해로 왔다는 황낙공 이전에는 한반도에 황씨가 살지 않았을까요? 서산대사의 1545년 황령암기에는 기원전 84년에 진안이 마한을 공격하였고 마한의 왕이 황씨와 정씨에게 전쟁에 대비해서 성을 쌓으라고 지시하였고 황씨 황장군이 쌓은 성은 황령이고 정씨 정장군이 쌓은 성은 정령고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 28년에 황낙공이 한반도로 오셨다는 주장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도 한반도에는 황씨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낙공께서 모든 황씨의 시조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해 황씨의 시조요, 회덕 황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한반도에는 먼저 들어오신 선왕이 있고 후에 들어온 황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해 황씨들은 한반도에 황낙공 이전에 들어온 황씨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황씨 중앙종친회가 1963년 이후처럼 계속 운영하면 평하겠지만 모든 황씨를 전부 끌어안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황씨는 창원, 평해, 장수에서 분파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모든 황씨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모든 황씨들은 한국 황씨 중앙종친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알릴 때 1년에 2차례 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황씨들도 참여를 해서 수천 명은 모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황씨들은 한국 황씨의 시조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황씨들이 전부 형제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